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외국한 은행에 그 외국한을 사고 파는 거, 매입과 매각이죠. 그 다음에 외국한 은행이 뭐 대출, 원화 대출이냐, 외화 대출이냐. 그 다음에 외국한 은행이 보증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외국한 은행이 하는 거하고 그냥 국내 은행이 그냥 이렇게 대출하는 거하고 국내 은행도 대출하고 보증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국부의 유출과 유입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걸요. 즉 이제 이런 것들이 특히 보증은 국내 보증은 관계없는데 해외에 뭐 비거주자를 위해서 보증을 한다. 그 보증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물어줘야 돼요. 물어주면은 우리 국부가 유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2장에 특히 이 보증 부분은 어렵습니다. 보증이요. 그래서 외국한 은행이 보증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그냥 미국에 사는 토마스 내 친구를 위해서 보증을 하는 거하고는 이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그 53페이지에 그 보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보증을 그 외국한 은행에 매매하고 대출 및 보증이 나와 있는데 그 자본거래에서 일반 개인들이 우리가 혹은 더 뭐 삼성전자가 해외에 무슨 보증을 한다 하고는 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은 외국한 은행의 보증은 자기 그 영업이잖아요. 영업상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나 제가 외국 사람을 누구를 위해서 일본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보증을 한다. 그 일본에 있는 친구가 그 자기네 그 나라에서 그 대출을 받고 못 갚았다. 그럼 내가 갚아야 되잖아. 그럼 나는 거주자야. 그러면 우리나라 국부가 유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외국한 은행의 외국한 매매, 매입과 매각인데요. 항상 이 공부를 하실 때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이 매입과 매각이다. 매입과 매각이다. 그러면은 누구 입장, 주어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매입과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이 없으면요. 그 금융기관이 여러분한테 매각하고 여러분으로부터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시험 문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외국한 업무의 등록과 변경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이제 53페이지 보면은 외국한 업무를 등록을 누구한테 합니까? 여기 54페이지 보시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는 겁니다. 환전상은 누구한테 한다 그랬어요? 관세청이죠. 관할 관세청에 가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등록하고 변경하고 또 뭡니까? 또 나 그만하겠다. 이 비즈니스 그만하겠다. 그러면 뭐 폐쇄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국한의 이제 매매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외국한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매입과 매각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만 있습니까? 외국인 거주자도 있고, 그죠? 또 외국인 비거주자도 있고 많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함부로 사고 팔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한 은행이 원화 대출, 외화 대출, 그리고 외국한 은행이 보증 이랬을 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만약에 외국한 은행이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비즈니스니까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이런 거래를 외국한 은행이 하려고 그러면 한국은행에 신고해라.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근데 대개 다 외국한 은행인 경우에는 거의 신고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 뭐죠?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은 비즈니스가 아니죠. 이런 거래를 하면은 우리가 뭐 신고 등을 하는데 금융기관이 이런 거 할 때는요. 어차피 금융감독원의 이 그거 뭐죠? 감독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외국한 거래 규정상 외국한 은행에 뭐 신고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일반 은행 그리고 여기에 그 국내 그 영업소라 그랬습니다. 영업소요. 그 영업소 단위를 그냥 외국한 은행이라고 이렇게 칭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외국한의 매매, 즉 누가 하는 겁니까? 외국한 은행이 매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하고 대상으로 혹은 은행끼리 인터뱅크죠.
환율은 우리나라의 환율은 매매 기준율은 달러 대 원화가 있고 위안화 대 원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거래가 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엔화라든가 엔화라든가 뭐 유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내에 달러하고 원화 거래하고 그리고 해외에 달러하고 유로 거래를 서로 이렇게 재정해서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현물환, 선물환 있죠. 현물환은 오늘 날짜로 사고 파는 거, 내일 날짜로 사고 파는 거, 밸류 스팟, 익 결제죠. 이영업일이죠. 우리가 그 인터뱅크, 은행끼리 사고 파는 거는 오늘 사고 팔면은 T 플러스 2일에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외환 딜러들은 달러를 사고 팔 때 밸류 스팟을 한다. 밸류 스팟은 그 오늘 거래일 트랜잭션 데이트 플러스 이 영업일이다. 문 안 열면 안 되니까 이 영업일이다. 그래서 선물하는 이 영업일이니까 그 3영업일 이후 이것도 뭐 몇 년, 뭐 10년도 되고 20년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선물환율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외국환의 매입. 누가 매입한다 그랬죠, 제가 이걸? 여러분이 아니고, 이 제목이 뭡니까? 원래 제목이 외국환 은행의, 그죠? 은행의 외국환의 매매와 대출 및 보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외국환 은행이 매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매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매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환 은행이 여러분이나 저나 국민인 거주자로부터 제가 은행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은행은 매입이 되는 거죠. 또 외국인 거주자가 있어요. 외노자들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가 외국인 거주자라 그럽니다. 이런 분들이요. 국내에 취업을 하면은 취업하는 순간 외국인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면은 외국인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또 본국에서 달러를 가져와 가지고 원화를 바꾸기 위해서 팔면은 외국한 은행은 매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매입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문제 삼을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한테 특히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는요. 이런 분들한테 매각을 하면은 그분들이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부에 유출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국부의 유출이 아니고 유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부에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타발송금, 해외에서 송금이 되어 왔어요. LA에 사는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그죠? 한 뭐 10,000불 보내셨어. 그러면은 타발송금. 그럼 나는 외화 계좌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포지션을 이렇게 가지고 내가 원화 계좌에 넣거나 하면은 외국환이 매입이 된다. 외국환 은행 입장에서 보면요. 외국통화, 외화수표, 수출 환원, 뭐 수출해놓고 수출업자들이 이제 환원을 교환 돌리죠. 해외로.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환전을 해주는 거죠. 이걸 뭐 이종해서 이제 관련되는 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외화 대체 거래가 뭡니까? LA에 사는 할머니가 나한테 10,000불을 보내셨어. 송금해요. 그래서 은행에 이제 가서 손님 이 외화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화로 바꾸시겠습니까? 그럼 원화 계좌에 들어가는 거고요. 바꾸기 싫다. 요새처럼 환율이 많이 오르니까 그 달러를 그대로 내가 외화 통장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외화 대체 거래라 그래요. 그럴 때는 달러원의 포지션 발생이 없기 때문에 은행 지점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취득경입니다. 요거 용어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달러를 받았어. 그러면요. 그럼 우리나라 기축통화가 원화잖아요. 원화인 사람이 외화를 받았을 때는 그거 어디서 났느냐? 어떻게 취득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취득하긴 할머니가 보냈는데 그죠? 할머니가 나한테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0불 이하. 아까 제가 할머니가 저한테 10,000불 보냈어. 그러면은 취득 경위를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은행 텔러가 송금 왔네요.
이거 누가 보내신 거예요? 그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2만 불이 안 되면은 그냥 이거 어떻게 그냥 원화 통장에 넣어드릴까요? 아니면은 외화 통장에 넣어드릴까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만 불 이하는 은행 창구 직원은 뭐 물어볼 수는 있는데 내가 대답 안 해도 돼. 그죠? 2만 불 이하는 들어오는 거니까 확인. 2만 불 이상이면은 이게 무슨 돈이다 라고 밝혀야 돼요. 그래서 뭐 할머니가 나한테 3만 불을 보내셨는데 그거 어떡하는 말이야. 그죠? 보냈는데 그럼 도로 돌려주나? 이럴 경우에는 원만하면 다 받는 거죠.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2만 불 이하는 뭐 설명 안 해도 되고 2만 불이 이제 초과가 되면은 이제